관해서 얘기를 드릴 건데, 그래서 말씀드릴 내용은 고위험 산모의 임신 중 관리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혹시 아버님, 어머님 때는 아기를 놓으시는 시절 다들 결혼하시고 하는 것들이 이제는 20살 때, 다들 30살 때 전에 임신을 하시고 결혼을 하시고 하셨잖아요. 근데 요즘 들어서는 우리 젊은 여성들 자체가 아기를 잘 안 놓습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 이제 문제가 갈수록 이제는 출산 연령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 출산 연령도 많아지고 결혼도 잘 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에 좀 많이 빠져 있어요. 나라에서 아기를 안 놓으니까는 저희 나라에서는 아기들이 많이 안 놓죠. 또 아기들도 안 놓고 결국은 아기 놓을 때 되면은 임신도 안 되고, 그죠? 그리고 나다 보니까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문제가 좀 많아졌어요. 자,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가 좀 많다. 그래서 고위험 임신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 제가 보여드릴 거는 우리나라 이제는 그 임신에 대한 상황, 부만에 대한 상황, 그리고 이런 고위험 산모들을 어떻게 지금은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렇게 어떻게 앞으로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옛날에 제가 요때 한 1970년대 요때가 제가 태어났었을 때예요. 아버지들 한참 젊었을 때잖아요. 이제 한참 자식들 낳았을 때가 요 정도였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인구가 3천만 명이었어요. 3천만 명이었고, 그때 우리나라 아기가 100만 명 정도가 태어났대요. 제가 태어났었을 때, 그때요. 그러다가 지금 점점 2000년대 밀레니엄 베이비 이런 걸 들어보셨죠? 2000년이 딱 접어들고는 우리나라 인구가 4,500만 명으로 50%가 더 늘어났어요. 그런데 아기는 더 많이 나야 될 것 같은데 60만 명밖에 아기를 안 놓고 있어요. 자, 요즘은 어때요? 작년에 우리나라 아기는 엄청나게 매스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우리나라가 큰일 났다, 인구 절벽이다 이래가지고 큰일 난 게, 지금 작년에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밖에 안 되는데, 5천만 명이나 늘었을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태어나는 아기들 맹명방에는 30만 명밖에 안 됩니다. 지금은 한 40년이 조금 더 50년 다 돼간 이 사이에서 우리나라 인구는 거의 2배로 늘어나는데 아기는 3분의 1도 채 안 넣고 있죠. 큰일 났습니다. 이제 이 애들이 나중에 나와서 우리나라로 어떻게 먹여살리는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제일 큰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숫자를 이렇게 봤는데 그래프로 이렇게 봐보면 옛날에 10만 명만 100만 명 아기 놓던 아기들이 이제는 우리나라 인구가 이제는 아기가 40만 명, 30만 명밖에 안 놓는다는 거, 큰일 났다는 걸 다시 보여드리는 거고, 우리나라 중에서도 큰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잘 안 나요. 특히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우리 젊은 여자들, 우리는 이제는 아기 낳을 수 있는 젊은 여자들이 한 사람당, 여자 한 명당 지금은 한 명 정도를 겨우 놓고 있거든요. 옛날에 아버지 때 어땠어요? 결혼하면은 7남매 놓고 3남매, 4남매, 5남매 하는데 요즘은 한 사람이 한 명도 채 안 놓고 있어요. 근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 부산, 지금 계시는 곳이 부산이잖아요. 부산은 서울하고 부산 이런 데는 더 안 나요. 큰일 난다는 거죠. 경남이나 저기 강원도, 전라도 이런 데는 조금 났는데 큰일 났다 이런 상황, 큰일 났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점점 좀 아기는 더 안 놓는 데 비해서 아기가 안 놓으면은 더 상대적으로 뭔가 문제가 더 적을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은 더 많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왜냐? 이제는 우리 젊은 여자들이 아기를 안 놓다 보니까는 이제는 결혼했을 때, 임신했었을 때 오는 나이가 너무 많아요. 35살 이상 되는 여성들을 우리가 고령 임신이라고 그러거든요. 고령 임신이 너무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임신이 늦게 결혼하니까 아기도 잘 안 가지게 돼요. 그리고 시험관 임신, 불임 이런 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따님들이 될 수도 있고 며느리가 될 수도 있지만 이런 이제는 불임 환자들이 늘어나고, 우리는 요즘 불임이라고 난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난임 현대들이 늘어나니까는 막 이게 무슨 뭐 시험관 임신, 시험관 시술 이런 걸 하거든요. 그럼 시험관 아기들이 많아져요. 그럼 시험관 임신이 많아지면은 쌍둥이들도 많아지고 또 쌍둥이들이 많아지니까는 조산은 뭐냐면 아기가 우리 미숙아들 아기들이 달수를 40주를 다 채우고 10달을 다 채우고 나와야 되는데 10달도 안 채우고 빨리 나오는 걸 우리가 조산, 미숙아라 그러는데 미숙아들이 많아진다는 거 이런 것들이 제일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산모들에 있어서 고위험 산모의 숫자가 점점 많이 증가하고 있다. 아기는 안 오는데 고위험 임신이 많아진다는 게 이제 큰 문제인 거죠. 자, 그러면은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고위험 임신이 늘어납니다. 고위험 산모가 많아집니다. 그럼 고위험 산모, 고위험 임신이 뭔데? 도대체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죠. 자, 고위험 산모는 뭐냐면, 고위험 임신이 뭐냐면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이번 임신을 해가지고 나중에 나와서 뭔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 사람들, 이번 임신으로 인해서 어떤 위험이 있는 산모들, 임신부들을 다 고위험 임신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어떤 사람들이 고위험 임신에 속하고 어떤 사람들이 고위험 산모에 해당하는지 제일 첫 번째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나이가 많은 여성들 우리가 지금은 뭐 25이라는 데도 많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기준은 35세를 기준으로 고령 임신이라고 얘기하죠. 35이 넘으면 조금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여자들이 관리를 잘들 해서 괜찮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술, 담배 하는 여성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술, 담배 하는 여성들이 조금 많아지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애기한테는 안 좋겠죠. 술, 담배 하는 여성들도 있다. 아니면은 지금 산모가 아픈 경우도 있어요. 산모가 심장병이 있다, 당뇨가 있다, 고혈압이 있다 이런 경우들도 있고 내가 원래는 무슨 병이 있다, 병이 가지고 있다 이런 경우들도 있어서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좋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임신 중 고혈압, 임신 중 고혈압. 우리가 산모들 임신 중독증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만약에 임신하기 전에는 혈압이 없었어요. 아주 건강한 여성이었어요. 근데 임신을 딱 하고부터 저의 혈압이 막 올라가요. 혈압이 또 고혈압이라고 얘기하면은 140, 190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혈압이 막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임신으로 인해서. 그래서 어떤 엄마들은 이제 임신하다가 혈압이 높아지면서 막 경기를 하고 있는 엄마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집에 가보면 엄마가 막 입에서 거품 물고 경기하고 막 발작하고 막 그를 떠는 엄마들도 있고 너무 혈압이 높아져가지고 뇌출혈이 와가지고 이걸로 인해서 죽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임신 중 고혈압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다음에는 임신 중에는 당뇨가 생기기도 합니다. 나는 건강한 여성인데 임신을 하고 나면은 당뇨가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당뇨가 생기면 아기들이 당뇨 없대 뭐 치료하면 되지 하지만은 산모가 아기 임신 중에 당뇨가 걸리면은 아기가 막 커져요. 우리 몸에 혈당이라는 게 막 올라가기 때문에 그 혈당이 우리 아기를 공격해서 아기 몸속에 있는 성장 호르몬들을 막 분비를 하게 해서 아기가 굉장히 커지는 그런 거대아가 나올 수 있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거대아가 나오다가 아기가 너무 크다 보니까는 또 어떻게 돼요? 아기를 잘 못 놓겠죠. 아기를 잘 못 놓고 그리고 출혈이 막 생기고 제왕절개를 해야 되고 이런 위험들이 많아지는 임신성 당뇨도 있고요. 자, 또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숙아 우리가 10달을 채우고 나와야 되는 게 만삭이면 아기가 좀 빨리 나오는 거, 한 달 전에 나오는 거 그 정도 전을 이제 미숙아라고 해요. 미숙아는 37주 이전에 애기 나오는 거. 자, 우리나라에 옛날에 한명회가 칠삭둥이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옛날에 조선시대 한명회 칠삭둥이인데 그 사람도 칠삭둥이인데 살았다고 이렇게 엄청나게 이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 같은 세대에서는 칠삭둥이들이 참 잘 살아요. 근데 옛날에 조선시대에서 못 살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이런 인큐베이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기기가 좀 많이 좋아지고 이런 거 좀 많이 좋아져서 칠삭둥이가 많이 살긴 살지만 그래도 다 사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애기들도 한 6개월 정도만 해서 태어나도 그래도 좀 위험한 시기이긴 하기 때문에 이런 미숙아들이 애기가 태어나서 죽었다. 요거 미숙아 때문에 제일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런 게 인큐베이터거든요. 인큐베이터 안에서 애기를 계속 잘 키우고 있는데 이런 인큐베이터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궁경부 무력증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산모들 보면은 굉장히 예민한 경우 있는데 이것도 자궁문이 배가 아파야 자궁문이 열리는데 힘도 없는데 자궁문이 있으면 열리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자궁경부 무력증이라고 하고 이런 경우에도 유산이 잘 되고 해서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보여드린 쌍둥이, 쌍둥이 이런 걸 닥테임신이라고 그러죠. 일란성이다, 이란성이다 다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닥테임신에서 아기가 양막이 하나다, 분모막이 하나다 이런 걸 인해 가지고 이제는 쌍둥이라고 다 좋지는 않습니다. 쌍둥이 굉장히 위험해요. 쌍둥이도 아기도 중간에 유산되기도 하고 기형도 많이 생기고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쌍둥이 임신들도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전치태반. 태반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엄마 영양분을 받아서 아기한테 넘겨주는 아주 중요한 단계가 이제 태반이거든요. 그럼 태반이 이제 자궁벽에 더 붙어 있는데 자궁벽에 붙어 있는 위치가 저 천장이나 이런 데다가 붙어 있으면 되는데 아기 나오는 입구 쪽에다가 이렇게 태반이 또 가로막고 있는 거를 우리가 전치 태반이라고 해요. 그러면 진통이 있으면은 자궁문이 열려가지고 쑥 나와야 되는데 태반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진통이 있으면 이런 산모들은 피가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줄줄줄줄줄 피가 콸콸콸콸 나가지고 산모도 죽고 아기도 죽고 다 죽을 수가 있어서 이런 전치태반이 굉장히 중요해요. 옛날에는 그런 아기 놀 때는 신발을 거꾸로 신어놓고 들어가기도 했다는데 그만큼 아기들이 산모가 아기 놀로 들어가서 이제 잘못돼서 죽어서 나오는 경우가 한참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다 이제 위험한 거죠. 요거는 어머니 보면은 며칠 전에 제가 신문에서 따왔어요. 70살 된 어르신인데 임신을 했다고 나왔습니다. 어째 이런 일이 참 그래서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아주 정말 기적적인 일도 발생을 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어떻게 70살 된 할머니가 임신했는지 이 할머니가 계속 애기를 놓기로 결정했대요. 이제 이런 경우도 많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많은 여성이 임신을 하면은 굉장히 걱정스럽다. 언제? 35세 이상으로 임신을 하게 되면은 많이 걱정스럽다 하는 경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는 한 여성 산모들 열에 1명 정도만 35이었다면은 지금은 35이 넘는 사람들이 열에 2명 이상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전부 다들 나이가 많으시죠. 그럼 나이가 많으면 왜 안 좋은데? 자꾸 안 좋다는데 왜 안 좋은데? 이렇게 보면은 나이가 많아지면은 당뇨,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혈압, 전치태반, 양수 터지는 거, 수술하는 거, 쌍둥이, 시험관 이런 것들이 다 많아져서 이런 것들이 다 위험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는 나이가 많은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나이가 많으면서 올 수 있는 합병증이 문제라는 거죠. 70세라도 건강하게 보관하시면 아무 문제 없지만 아무래도 그런 문제점들을 많이 갖고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성 나이가 이렇게 많아질수록 산모들도 그렇게 안 좋기 때문에 산모도 위험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5만 넘어가면 나이가 35만 넘어간다면은 산모들 1000만 명 중에 하면 25명 이상 이렇게 위험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모성 사망률이라고 그러는데 25를 넘어가고 있거든요. 나이가 45세가 넘어가면 거의 모성 사망률이 43까지 올라가는 그런 엄청난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고형 산모가 많아지고 어떻게 나 빨리 결혼해서 애기 낳으라 해도 안 되니까 그러면은 산모를 어떻게 줄 수는 없으니까는 그러면은 이 산모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어떤 의료 시스템을 좀 우리가 잘 갖춰줘서 산모가 좀 덜 위험하게 하면 안 되겠느냐 지금 이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산모들이 애기 놓다가 죽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한 번씩 매스컴 보거나 하면은 무슨 건강한 산모가 애기를 놓다가 죽었다 이런 매스컴들이 뜨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일본보다는 우리나라가 한 2배로 많다는 거죠. 왜? 아주 그렇게 제대로 치료해 줄 수 있는 이제는 아무리 우리가 지금 선진국으로 의료가 잘 치료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치료가 좀 아직은 좀 덜 되는 것 같아서 여기 좀 신경을 쓰자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자, 옛날에 그래서 제가 산모가 그러면 죽는다 하는데 산모들이 그럼 왜 죽나요? 애기 놓다가 왜 죽나요? 1번 애기 놓다가 피를 많이 흘려서 죽는다.
두 번째, 애기로타가 아까 임신 중 고혈압, 경기에서 뇌출혈 와서 숨을 못 쉬어서 죽는다. 이런 문제들. 다음에는 요즘 이제 혈전이라고 들어보면 우리 혈관 안에 피딱지들이 있거든요. 혈전이라는 이제는 피딱지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이제 온몸을 돌고 가다가 폐 같은데, 머리 같은데 이렇게 다 혈관을 막아버리는 이런 색전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색전증이 많아져서 숨을 죽어가는 산모들이 굉장히 이런 걸로 인해서 죽는다. 근데 산모들이 정말 이렇게 애기 놓다가 피를 많이 흘릴 건지 안 흘릴 건지 우리는 모릅니다. 진짜 나와서 피를 빨리 알고 대처를 해야 되지만 대처가 안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럼 빨리 큰 병원에 보내야 되는데 그 큰 병원에 보내는 사이에 또 이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죽는 경우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산모 볼 때는 임산부를 볼 때는 바짝 신경을 쓰고 이렇게 지금 봐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자, 그럼 산모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영양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요. 산모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임신 중 고위험 산모들에 대해서 임신 중 관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가는데 이런 위험들이 있는데 그럼 이 산모들도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것보다는 뭔가를 좀 치료를 하고 처치를 하면은 이런 위험들이 좀 적어지거든요. 그렇게 그 중에서도 제일 처음에는 이제 영양을 어떻게 산모들을 어떻게 많이 먹일까. 산모들을 많이 먹는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지금 어르신들도 마찬가지로 소식 많이 움직이시고 또 조금씩 적게 자주 너무 많이 드시는 것도 안 좋고 약주도 많이 드시는 것도 안 좋고 우리 산모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적절하게 먹고 적절하게 운동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럼 적절하게 먹는 건 어떤 게 먹는 게 좋은 거냐 보면은 자 이렇게 지금 옛날에 우리나라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작게 낳아서 크게 키운다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작게 낳아서 크게 키우면 참 좋은데 이제는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아서 작게 낳는 애들이 나중에 커서 어르신이 되고 나이가 들어가 보니까 작게 낳은 애들이 안 좋더라고요. 아프더라고요. 어떻게 안 좋냐면은 태어났었을 때 너무 작은 애기들이 빼짝 말라가지고 태어난 애기들은 나중에는 어른이 되다 보니까는 어르신들 나이 좀 되다 보니까는 고혈압, 당뇨 남들보다 빨리 죽었어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 이제 6.25 때 나오고 못 먹고 있었을 때 그런 시대에 또 이제는 어르신이 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더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렇다고 너무 태어날 때 크게 먹어요. 태어날 때 장군감이나 이렇게 태어났으면은 그 애들도 안 좋아요. 왜냐면 그 아이들은 아주 크게 태어나 4kg, 5kg 태어난 애들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금방 당뇨가 오고 비만이 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항상 적절한 게 제일 좋은 거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태아 프로그래밍이라는 이런 말들을 쓰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성인이 돼서 우리 건강을 책임지는 거는 물론 어릴 때부터 천천히 잘 이렇게 훈련을 해야 좋겠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뱃속에서부터 관리를 해야 된다. 뱃속에서 건강한 아기들이 나와서도 건강하고 어른이 되어서도 건강하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서 임신 중에도 적당히 먹고 적절하게 관리하고 하는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임신 중에는 그럼 몇 킬로 정도 넣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하면은 산모들은 임신하면 많이 먹어야 된다 해가지고 20kg 찌고 30kg 찌고 하는 산모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임신을 하고 나게 되면은 내가 몸이 너무 망가질 것 같아, 몸매가 안 좋을 것 같아서 안 먹는 산모들도 있어요.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안 먹어도 문제고 너무 많이 먹어도 문제이기 때문에 임신 중에는 우리가 이제는 한 12kg, 13kg 정도만 좀 찌는 게 제일 좋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기가 태어나면 한 3kg 되거든요. 아기만 3kg 찐다고 그러면 임신 중에 3kg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임신을 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 피도 많아져요. 피도 많아지고 자궁도 커지고 우리 몸에 물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는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한 12, 3kg 정도의 몸무게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러면은 12, 3kg를 다 골고루 쪄야 되느냐? 아닙니다. 임신 초기에는 조금 적게 찌고 임신 중반기 이후에 많이 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10주 정도 때만 10주 될 때까지는 한 임신 2, 3개월 정도 때까지는 한 1kg 정도만 찌는 게 좋고 임신한 중반기까지 한 5, 6개월까지는 한 4, 5kg 찌는 게 좋고 그 이후에는 아기도 커지니까 쭉 찌는 게 좋죠. 이렇게 잘 관리를 해서 적절하게 임신을 하는
게 좋지, 임신했다고 너무 좋다고 처음부터 많이 먹고 하면 나중에는 이제 아기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뇨, 고혈압, 아기 비만, 제왕절개 이런 것들이 많아집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봅시다. 그래서 임신에 적절하게 쬐떡에 비해서 임신 중에 한 16kg 이상 쪘더니, 많이 쪘더니 뭐가 많아지는가? 임신 중독증, 거대암, 제왕절개, 그리고 애기 큰애기 뭐 다 안 좋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찌지 말자.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적게 쪄도 안 됩니다. 너무 적게 찌면 엄마가 적게 먹으면 애기도 지금 영양이 적게 가서 애기도 안 좋아질 거니까는 적절하게 찌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엄마가 뚱뚱한 엄마들도 있어요. 요즘은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못 먹고 살았는데 요즘은 많이 먹다 보니까는 우리 학생들이 되게 뚱뚱한 학생들이 많아요. 그리고 뚱뚱한 젊은 여성들도 많아졌습니다. 비만이 갈수록 조금씩 늘어나요. 물론 너무 내가 몸매 관리를 했는데서 너무 안 먹어가지고 뭐 아주 4 사이즈, 4 사이즈 이렇게 있는 엄마들도 있지만 생각보다는 갈수록 비만 엄마들이 조금 많아지거든요. 엄마가 임신 중에 많이 먹어도 문제지만은 임신하기 전부터 비만인 엄마들도 또 어떻게 좀 문제가 생겨요. 왜 어떤 문제들? 그 비만 엄마가 좀 뚱뚱한 엄마들한테서는 아기가 거대아가 많이 태어나고 나중에 그 아기가 거대아가 태어나면은 나중에 소아 비만, 나중에 성인 비만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고, 그리고 아기도 기형도 많이 생기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중요하다. 너무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안 먹어도 아기가 문제가 생긴다. 이런 문제점들. 자, 그래서 임신 초기에는 입덧이 막 올 수가 있거든요. 입덧 온다고 너무 안 먹으면 안 되고, 입덧 온다 하더라도, 입덧이 있다 하더라도 적절히 수분 관리는 좀 잘하고, 너무 체중 안 빠지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요. 임신 중기에는 이제 임신 한 4, 5개월 넘어가면 이제 입덧도 없어지고 아주 편해지니까 막 먹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먹기는 먹되 운동을 좀 많이 하고 먹고, 임신 후기에도 같이 운동과 영양을 적절히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임신 중에는 우리가 얼마를 먹어야 되니까. 자, 어르신들이나 우리 젊은 여성들, 성인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는 먹는 칼로리가 한 2,100칼로리 정도 이렇게 먹어야 되거든요. 자, 이제는 많이 먹어도 좋지만은 적절한 칼로리가 중요한데, 자, 밥 한 공기 먹으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밥 한 공기 먹으면 300칼로리. 그리고 지금은 닭튀김 하죠. 제가 점심 때 닭튀김 하나 먹고 왔거든요. 벌써 200칼로리 이렇게 나가죠. 피자 한 쪽은 400칼로리. 그래서 빵, 피자 이런 건 좋지 않고 산모들한테는 적절한 칼로리 양보다는 내가 먹고 있는 음식의 어떤 종류, 칼로리. 그래서 산모들은 제가 늘 외래 산모들 볼 때 하는 말이 빵, 피자 이런 것좀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단백질 위주로, 그리고 채소 위주로, 그리고 칼슘, 우유, 예를 들어서 우유 같은 것도 굉장히 좋죠. 우유, 달걀 뭐 이런 것도 좋은데 근데 막 덥고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먹고 뭐 피자 먹고 빵 먹고 이러면 금방 칼로리는 높아가고 영양분은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닌가 싶어요. 자, 단백질, 우리 고기 많이, 산모들도 고기 많이 먹어야 됩니다. 임신하고 나면은 단백질 섭취 굉장히 잘 해줘야 되는데 한 71칼로리 정도. 그래서 뭐가 좋냐면은 육류, 비료, 우유, 치즈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도 다 좋습니다. 특히 우유 같은 거는 단백질도 있고 칼슘도 있고 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다음 비타민, 산모들도 비타민 이런 것들도 잘 챙겨 먹어야 됩니다. 비타민, 특히 비타민 A도 중요한데 비타민 A는 너무 많이 먹으면은 애기한테 위험해서 10,000유니트 이상을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일단 비타민 A가 있는 것은 약간 붉은 색깔, 당근, 뭐 피망 이런 것들처럼 이렇게 붉은 음식들이 비타민 A가 많다. 비타민 A는 우리 눈에 좋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비타민 A. 임신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엽산이라고 하는 건데, 어르신들이나 뭐 일반 사람들은 엽산에 대해서는 잘 들어보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젊은 여성분들은 엽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잘 알고 있거든요. 엽산은 뭐냐면 비타민 B인데, 이게 시금치, 옛날에 뭐 뽀빠이 이런 거 들어보셨죠? 뽀빠이, 시금치 좀 이렇게 하는데 그 시금치에 굉장히 많은 엽산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푸른 채소에 엽산이 많이 들어있어서 이 엽산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이 왜 엽산이 왜 중요하냐면 임신 중에 있는 기형을 예방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보면은 이런 제 기형 애들도 태어났는데 머리가 없어. 태어났는데 등에 이렇게 뭐가 좀 갈라져 있었어. 이런 애기들도 태어나거든요. 근데 이런 애기들은 엽산만 잘 먹으면은 이런 기형을 예방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산모들은 임신한다 이렇게 하면 임신하기 전부터도 엽산을 잘 챙겨 먹어서 이런 이제는 기형의 예방이 이제 눈에 띄게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엽산 잘 챙겨 먹자. 엽산은 얼마나 먹어야 되니까 하루에 400 마이크로그램. 근데 많이 먹어야 되는 산모들도 있어요. 옛날에 이런 산모들, 아기들을 낳았다든지 임신 중에 이제는 당뇨가 있다든지 문제가 있는 산모들은 다른 사람들 먹는 거 10배를 먹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산모들은 철분, 빈혈약 잘 챙겨 먹어야 됩니다. 빈혈약 안 챙겨 먹으면 산모가 몸의 빈혈 수치가 막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기가 다 뺏어가기 때문에 엄마 몸에 피가 지금은 한 50%가 내 몸에 1리터라면은 1.5리터가 피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피를 만드는 데 있어서 철분제가 다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쓰이게 되면은 엄마 몸에 빈혈이 생기고 그러면 산모가 어지럽고 힘이 없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큰일 나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하혈까지 해버리면 굉장히 산모가 큰일 나서 죽게 되겠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이제는 30mg 정도의 철분을 꼭 먹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쌍둥이 엄마들도 많이 먹어야 되고 엄마가 또 원래 빈혈 있는 사람들도 많이 먹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빈혈약을 언제 먹냐면은 꼭 자기 전이나 공복 전에, 밥 먹기 전에 빈속에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좀 흡수를 많이 하려면은 오렌지 주스나 이런 거하고 같이 잘 먹어야 되고 그리고 뭐 커피, 우유 이런 거하고 절대 먹으면 안 되고요. 만약에 이런 철분약이 먹기 싫다, 변비가 생겨서 먹기 싫다 이러면 철분이 많이 있는 음식을 보는 간, 붉은 살코기, 생선, 달걀, 콩 이런 것들도 다 잘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빈혈 철분까지는 얘기했고 우리는 이제 산모들은 이제는 뼈도 약해집니다. 아기가 뼈를 많이 칼슘 어르신들한테 제일 필요한 칼슘 필요하죠, 그죠? 거기다가 엄청 멋있고 이렇게 하니까 칼슘, 산모들도 칼슘 필요합니다. 산모들도 칼슘 잘 먹어야 돼서 칼슘이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이제 아기 뼈도 만들어줘야 되고 엄마도 튼튼해야 되니까. 그래서 임신 중에 요구량은 매일 한 1000mg 정도의 칼슘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유를 잘 먹어줘도 되고 아니면 칼슘 보충제로 잘 먹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네, 칼슘이 풍부한 음식들은 이렇게 지금 나와 있으니까는 요구르트, 우유, 두부 이렇게 먹으면 될 거니까 잘 보시고. 자, 그래서 그렇게 잘 먹으면 되고 임신 중에는 병원에 가면 어떻게 진찰하는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보시면 임신 중 오면은 우리가 몇 살 잘 먹는지, 술, 담배를 안 하는지, 그리고 지금 건강한지 이런 것들 저희들 다 체크하거든요. 근데 임신 초기에 오면은 이제 임신에 뭐 혈액형이 뭔지, 에이즈가 있는지, 뭐 매독이 있는지, 뭐 엄마가 아픈 데는 없는 건지 다 피검사를 하고 체크를 하고, 그리고 지금 엄마는 뭐 뚱뚱하지가 않는지, 너무 빼빼한 건 아닌지, 혈압은 안 높은지 이런 것들 일단 다 체크를 하고, 산모가 그래도 건강한 산모구나, 아니면 굉장히 위험한 산모구나 이렇게 분석을 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신 중에는 저희들 오면은 매번 올 때마다 아기도 건강한지 체크하고 엄마 혈압도 체크하고 초음파도 보고 비검사도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딱 보다 보면은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산모들은 꼭 어떻게 산모가 가지고 있는 병이 있는 걸 빨리 체크해야 되는 엄마들도 있거든요. 원래 엄마가 심장병이 있는지, 콩팥이 안 좋은지, 당뇨가 있는 건지 다 체크를 하고, 그리고 이 앞에 임신했었으면 앞에 유산은 많은지, 애기 건강한 애기 낳았는지, 뭐 문제 없는지 다 일단 체크를 하고, 지금 이제 어떤 모형 산모는 아니다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체크하다 보면은 이제 애기가 이제는 엄마가 위험한 산모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꼭 이렇게 정기 진찰을 너무 꼭 병원에 꼭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시는 것도 한 달에 한 번씩, 보통은 엄마들한테 한 달에 한 번씩 오세요 얘기하지만은 안 좋은 엄마들은 1주마다 봅시다, 2주마다 봅시다 조금 이렇게 좀 당기기도 해요. 아니 엄마가 오늘 다음 달까지 한 1kg 늘어와야 되는데 맨날 똑같이 몸무게가 안 늘어온다. 그러면은 너무 좀 밥 좀 먹고 오세요 하기도 하고, 너무 많이 찌면 임신 좀 살 좀 빼오세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임신 중독 중이한 분들은 약을 쓰기도 하고, 애기 수가뿐만 있을 사람들은 또 수술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저희들은 이제는 애기 양수 검사 같은 것도 하기도 하고, 초음파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검사를 합니다. 자, 이제 초음파 한번 구경할게. 아까 초음파도 보여드렸듯이, 자, 애기도 저기 이제 8주 된 애기인데, 애기가 꼼찔꼼찔 움직이죠. 애기가 움직이고, 저 안에서 애기가 심장도 쿵쿵쿵 뜁니다. 저게 이제 임신 8주, 이제 2달 안 된 애기들. 신기하죠? 저렇게 초음파를 보면, 이게 임신입니다. 얘기를 하고. 요즘은 이런 이제 입체 초음파를 많이 찍거든요. 입체 초음파를 찍으면서, 요게 이제 애기들, 한 3개월 다 돼가는 애기들. 봐보세요. 이렇게 지금 너무 신기하죠? 너무 신기하게 이런 초음파가 있죠. 요즘 이렇게 얼굴도 찍고, 발가락도, 뱃속에 있는 애기 발가락이거든요. 이런 것도 지금 찍어서 잘 보여주죠. 이런 초음파도 지금 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엄마들 기형아 검사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기형아가 뭐냐면 여러 가지 기형들은 다 있는데, 우리가 뭐 얹혀기가 있다, 손가락이 하나 더, 육성이다, 뭐 어디 났다 이런 것도 기형이지만, 더 심각한 거는 우리가 가끔씩은 슈퍼나 이런 데 가보면은 이렇게 생긴 애기들도 많이 봅니다. 이렇게 생긴 애기들이 비슷한 애기들이 있는데 좀 지능이 낮은 애기들이 있어요. 이런 애기들 우리 다운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 아기들이 임신했을까 저희들이 미리 검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검사들을 지금 많이 하는데, 뭐 검사하는 방법들이 지금 계속 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이렇게 보면은 갈수록 이제는 임신하고 있는 이런 방법들이 좀 많이 변하긴 해요. 좀 많이 변해서 요즘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초음파를 보면서 이 애기 목 뒤에 있는 까만 선을 보거든요. 이 까만 선이 두꺼운 애기들이 저런 다운 증후군이 나올 확률이 좀 높대요. 그래서 우리 초음파를 지금 2주 된 애기 초음파를 보는데, 이 목덜미 투명들을 우리가 NT, 뉴클 트랜스루센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목덜미가 두꺼운 애기들은 그렇지 않은 애기들보다 다운 증후군의 위험, 심장 기형의 위험 이런 것들이 높기 때문에, 이런 초음파 소견을 보이면은 저희들은 애기 다운 증후군에 대한 검사, 양수 검사, 잇몸학 검사, 애기들 염색체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그에 비해 대육이 많이 두껍죠. 이런 애기들은 나중에 나와서 다음에 나왔었던 애기들인데, 이렇게 많이 두꺼운 애기들, 머리 부어있는 애기들 이렇게 되죠. 이런 애기들도 많이 보여죠. 얘는 에드워드 증후군이라고, 이제는 염색체가 18번 염색체가 하나 더 있는 애기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는 애기 다운 증후군 애기들은 코뼈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코뼈를 우리가 초음파로 코뼈 보기도 하고, 이렇게 막 많이 부어있는 애기들도 있어요. 여기가 지금 이렇게 울렁울렁한 것들이 애기가 막 부어있는 애기들이거든요. 이렇게 부어있는 애기들은 다운 증후군으로 많이 나옵니다. 심장 기형이 있는 경우, 심장의 기형이 있는 애기들도 있고. 자, 이건 이제 에드워드 증후군이라고 말씀드렸지, 18번 염색체가 한 번 더 있는 애기들도 역시 많이 부어있다. 이런 초음파, 요즘 초음파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위험한 산모들, 문제 있는 애기들 빨리빨리 찾아내는 이게 많이 발전됐어요. 요즘은 어른들 심장뿐만 아니라 애기들도 심장 초음파를 이렇게 보거든요. 그럼 심장에 구멍이 있다, 심장이 뭐 위치가 이상하다, 모양이 뒤바뀌었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고, 얘기는 이제 뱃속에서 배꼽이 튀어나오는 애기들, 탈장이라고 하죠. 배꼽에 뭐 혹이 있는 애기들, 이렇게 지금 탈장이 있는 애기들도 있고요. 10도가 막힌 애들, 12지가 막힌 애들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는 이런 고형 산모들, 신생아들을 어떻게 지금 저희들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저희 부산백병원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2015년도에 고형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만약에 응급 산모가 막 왔다, 그럼 응급실에서 빨리 급한 치료를 먼저 하고, 산부인과, 소아과, 그리고 다른 과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빨리 모든 의료진들이 빨리 다 모여라 이렇게 해가지고 치료를 먼저 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위험한 산모, 신생아들 빨리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그래서 산모, 신생아 전부 다 협조적으로 다 치료를 하고 있는,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애기도 치료를, 뱃속에 있는 애기도 치료를 하기도 해요.
어디가 막히면 애기 뱃속에 있는 애기들도 수술도 하고 치료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빨리 치료를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애기들도 치료를 해서 건강하게 살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는 소아과, 우리가 인큐베이터에 있는 소아과 신생아들 이런 식으로도 많이 이수가들도 관리를 하고 있어서 지금 애기들도 500g 있는 애기들 태어난 애기들도 지금 살리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지만은 저희는 이제 산모들 많이 모이는 데 가서 이제 이런 게 고형 임신이니까는 자기가 안 좋을 때 빨리 큰 병원 가서 진료 잘 하세요 이렇게 홍보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어떤 그 모임 있거나 이런 데 가서도 이제 초음파도 맞추기도 하고 이제 홍보도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오늘은 충분히 이제 고형 산모가 뭔가를 이제 보셨을 거니까 이제 앞에 나가시는 산모들 좀 더 힘드시더라도 자리를 많이 양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것으로 이제는 고형 산모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